교과서에서 깎으니까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눈 동글동글 해갖고 그래가지고 목욕탕을 가면 그렇게 사내 녀석이 여탕에 들어오냐고 야단도 맞고 그래서 하도 울고 그랬던 적이 많아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안 끼워주는 거예요. 물론 따돌리는 게 아니라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얘기하면 주류가 아닌 거죠. 비주류인 거죠. 비주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고 유치원 때.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대로 초등학교로 올라갔어요. 근데 저희는 멋모르고 그냥 그 유치원에서 그대로 원서를 써가지고 그냥 그때 정말 무슨 얘기입니까? 뭐가 황새가 뭘 따라가다가 뭐 어쩐다 그러는데 그 사립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립초등학교.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러한 그 나름의 스트레스를 저학년 때 그대로 좀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나름대로는 뭐 집에 와서 아주 손톱도 물어뜯고 그러던 시절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좀 속이 상했지만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인간은 어쨌든 스트레스를 막고 살질 못해요. 와요. 스트레스가. 그리고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 그러면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오잖아요. 없어야 될 것 같고 뭐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네. 있고 스트레스면 뭐 되겠어 뭐 이런 얘기도 맨날 하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스트레스를 잘 겪어내면 굉장히 내면의 성장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 인생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큰 동기가 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역시 같은 생활의 반복이었죠. 저는 아주 비주류였고 뭐 이름이나 선생님들 기억하셨을까? 뭐 하여튼 그랬는데 제 나름대로 여기서 내가 잘 지내기 위해서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 스트레스가 하나가 동기가 돼서 제 자신을 조금이라도 성장시키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뭐 사람이라는 것은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다 겪어야 되는 과정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선생님 그렇게 좀 어렵게 나는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받는데라고 생각했을 때 부모님들께서 좀 도와주신 것도 있으세요? 근데 저는 또 그것만 스트레스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는 진짜 편식이 심했어요. 그래서 왜 엄마도 맨날 게시판 보시면 우리 애가 먹지를 않아요. 뭐 먹이는 게 전쟁이에요. 뭐 물고 있어요. 뭐 이러잖아요. 선생님 사연이었군요. 네, 저는 그 심정을 정말 잘 이해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물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만 입맛에 안 맞으면 이거 다 토해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미각이나 후각이 예민하고 안 믿기시죠? 지금 보통 그렇게 편식이 있다 그러면 바짝 마르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보세요. 지금은 뭐 없어서 못 먹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나? 뭐 하여튼 그러는데 어릴 때는 굉장히 편식이 심했어요. 네. 그리고 너무너무 조그맣고 말랐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디든 가면은 어머 얘는 왜 이렇게 작아요? 뭐 얘 어디 아파요? 뭐 얘는 왜 피골이 상접했어요? 뭐 이런 소리를 맨날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한 스트레스였어요. 근데 그렇죠. 제가 맨날 이제 아이들 안 먹는 부모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야 너 그래서 안 크잖아. 너 그래서 작잖아.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게 저희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얘요. 달리기도 잘해요. 얘 무지 잘 뛰어요. 이렇게 말씀해 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얘요. 똑똑하고 그래요. 얘 책도 읽어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 에휴, 그러길래 잘 먹으라고 그랬잖아.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상처되는 말이죠, 사실. 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야 옛날 속담에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생생하고 네. 거기에 덧붙여서 무슨 이게 사실인지 잘 모르겠는데 인도의 속담이 작은 뱀이 독이 더 강하다 뭐 이런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은 거의 비슷한 그렇네요. 얘기겠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서 네가 작고 큰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셨던 것이 그 당시에 제가 그 어떤 마음에 힘든 그런 스트레스를 잘 겪어내는 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안 먹고 키가 작고 뭐 이럴 때 그거보다 야, 키 커야지 하는 이 엄마의 말이 그게 더 스트레스죠. 더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부모님들 되게 애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애쓰는 게 때로는 아이의 마음과 목소리와 생각에 빠지면 어떻게 보면 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 가기 싫은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눠볼 텐데요. 먼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이거 무슨 고민이 있겠나 싶기도 한데, 초등학교 저학년이 느낄 수 있는 좀 무거운 스트레스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있잖아요. 애들 이제 3월 돼서 이제 4월,
좀 넘어가니까 네. 이제 조금씩 적응될 때가 그렇죠. 됐어요. 저학년 아이들. 저학년 아이들은요, 일단 어려요.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이 아이들은 아직도 자기가 모든 것들을 보호하고 대처하기에는 아직 미숙하고 많은 도움을 줘야 되는 정말 이제 어린 그렇죠. 아이들이죠. 그래서 새로운 환경의 변화가 아이한테 되게 힘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여기도 제가 판넬도 준비를 해갖고 왔지만요. 아이들이 특히 저학년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중에는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선생님 스트레스. 예, 물론 이제 오늘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속상해하시는 교사들도 있어요. 그냥 네. 우리가 얼마나 아이들을 그럼요, 예. 아끼고 잘 지도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이제 선생님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부모와 자녀가 안 맞듯이 선생님하고 아이가 안 맞으면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네. 거죠. 부모가 안 맞을 때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스트레스가 의외로 많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급식 지도에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 아이들이 정말요? 많아요. 네네. 네, 그리고 짝꿍을 어제 바꿨는데 얘가 너무 나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다음날 바꿔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그렇죠. 요구할 수 없는데